창창조건 헌원 대안입니다. 그 뜻은 평등을 기치로 결의의 혼을 되살리고 태양의 힘으로써 대안을 밝힌다라는 말이에요. 창창조건 헌원 대안, 창창조건 헌원 대안, 창창조건 헌원 대안. 안녕하십니까. 성북남 박지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김붕환 선생님의 특강을 들을 예정으로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너무 이 강의 시간이 길다 보니까 유튜브에 사람들이 많이 보진 않아요. 오늘은 우리 김성대 대표님이 중간중간 이렇게 사인을 주실 겁니다. 그럼 잠깐 멈추시고 다시 이어서 녹화를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김붕환 선생님의 강연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붕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붕환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장구벌레의 꿈 세 번째 강의인데 720 선언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 제목을 왜 720 선언이라고 하냐면은 지난번에 동영상을 지금 영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을 봤더니 그 말은 더듬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왜 그렇게 사람이 서두르는 것 같은지 참 제가 보기도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느 사람들 유튜브 방송하는 것처럼 내 발표도 또한 그렇게 되기 쉽겠다 싶어서 아예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다시 재차 질문을 하시면 답하는 방법으로 제가 이제 진행하려고 아예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어떤 상업적인 목적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위험하다고. 이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짓거리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전부를 지금 내놔야 되거든요. 그 기득권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제가 지금 요만한 돌멩이 하나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차라리 저는 이제 원래 생각은 이거였던 거예요. 서서히 기반을 만들어 가면서 결국은 나중에 가서 발표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말은 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하고 했다가 그 말 꺼냈다가 중간에 끊고 하다 보니까 말 더듬는 경우도 많아지고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은 그 어떤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게 있대요. 실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글을 쓰는 거하고 말을 잘하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근데 그걸 좀 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또 연습을 해보려고 그러면은 그 연습을 죽어도 안 돼요. 연습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거는 붙들고 연습 자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제가 독특한 케이스인데 책을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문을 다. 그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초집중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5배, 10배의 능력을 발휘를 하는데 어떤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그런데 보통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뭐 보통 수준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생일을 한 번도 기억 못 한다거나 이런 거 이제 집사람 생일 기억 못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 결혼 기념일도 한 번도 챙겨줘 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는데 아무튼 선언이라 하는 이유가 있는데 한번 다음 편을 한번 보자고요. 요게요. 요 책에 신들의 비밀 문서라는 이 책이 이제 신간이 곧 나올 텐데 이 책을 왜 썼나 하면은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요 내용이 고지라고 선언 1이라고 하고 고지라고 했는데 선언이라고 한 이유도 있고 고지라는 말은 내가 광고를 해서 미리 알려줘 드립니다라는 말이에요. 요건 보면은 창창조건 헌원 대안입니다. 그 뜻은 평등을 기치로 결의의 혼을 되살리고 태양의 힘으로써 대안을 밝힌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 책 앞에다가 1페이지에다가 요걸 썼습니다.
이 책을 쓴 목적을 여기다 함축한 거예요. 근데 이걸 설명을 하려다 보면은 제가 이제 한 책을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동몽성섭이라는 책 혹시 아십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이 먼저 익혀야 될 책이라는 말인데, 이게 조선시대 있잖아요. 조선 중기 때 1541년인가 2년인가 그때 써진 책이에요. 이제 근데 이 책을 내가 왜 쓰냐면은, 이 책의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이제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책이니 이 천지를 통틀어서 만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귀한데, 그 귀한 이유가 이제 오륜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게 내 이 책을 왜 거론했냐면은, 요 굉장히 좋은 말이고, 아까 저 천지지간 만물지중이라는 말 중에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거, 우리가 말한 삼극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천재께서 처음에 통치 이론으로 내세웠던 삼극사상을 말하는 건데, 이 책에 요거 서문이고, 서문을 넘어가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나 하면은,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마천의 사기, 오제, 봉기에 나와 있는 왜곡 부분들, 한마디로 날조된 부분들을 전부 실어놨어요. 특이하게.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오제, 봉기는 완전히 다 날조거든요, 그거는. 원래 창세의 역사를 보고, 우리 역사를 보고 걔네들이 지멋대로 틀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상주라고 하는 3대가 있거든요. 역사 공부한 사람은 다 알 거예요. 하상주,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그 하상주라고 하는 그 3대라고 말하는데, 3대, 그러니까 그 3대의 학문, 그 다음에 그 내려가면은 양한이라고 하는데, 전한, 후한. 그래서 당나라 때 한유란 학자는 이런 글을 썼어요. 원도라는 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3대 양한의 책이 아니면 자기는 책 취급도 안 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렇게 3대 양한은 육아의 책 중에 가장 귀한 책으로 이미 자리매김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유학을 공부를 하고 이 천부학을 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가 왜곡됐는지가 아주 완전히 대낮처럼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왜곡된 부분을 이 사람은 박재무라는 선 사람이 이게 쓴 건가 그런데, 이 책을 보면은 정말 도저히 애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것들만 해놓은 거예요. 그 거짓말을 가르쳐서 뭘 어떻게 하겠다니까, 나라가. 옛날에 이 책을 있잖아요. 이 동몽선섭이라는 책은 서당에서 기초교육에 반드시 필요했던 책이 동몽선섭이에요. 이 과정을 지방 향교에서도 가르치고 서당에서도 가르쳤던 거예요, 이게. 교과서, 한마디로 교과서거든요, 이게. 근데 저 교과서가 날조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 조선에서는, 이게 조선 중기잖아요, 이때가. 조선 중기 때인데, 신사임당이 1503년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신사임당이 태어나고 한 30년, 한 40년 지나고 이 책이 나온 거예요. 율곡이 태어나고 지 한 10년 됐을 때, 그러니까. 근데 율곡이 이 책의 폐단을 이제 알은 거예요. 율곡이 이 책의 폐단을 알고 경목요결이라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경목요결? 경목요결인데, 이게 서문은 이거하고 비슷해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설명해 드리겠는데, 서문은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경목요결의 내용은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그런 거 다 빼고 우리 아이들이 진짜 배워야 될 인성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해놨어요. 이 율곡이 왜 경목요결을 쓰게 됐냐면은 이 동몽선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교과서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이면에 뭐가 있나 하면은 돌들의 횡포로 강제로 이 책이 써졌고, 동몽선섭이 이것으로 해갖고 우리를 갖다가 친진아인으로 만들었던 우리 아이들을.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진짜 과간입니다. 당청명 다 나와. 당청명 다 나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진아인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가르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건데, 이 책은 한마디로 동몽선섭, 경목요결
가치가 훨씬 더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교장 선생님하고 이제 우리가 그 아이들이 진짜 배워야 될 걸 우리가 한번 가르쳐 그 이야기 논해보자라고 하고 이제 제가 책을 쓰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책이 이제 다 썼고 세 권 다 썼어요. 한 권만 더 편집하면 이제 끝나는데 이 책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다시 아이들 가르치기 쉬운 글로 만들어서 한번 가르쳐 보라고 이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이 책이 세상에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은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글을 써놨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퍼펙트한 논리를 갖고 썼고 그걸 문단마다 누구한테 시비가 되지 않게끔 파자하고 원래 공식에 대입해서 그대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냥 글이 딱딱할 수는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역사 가지고 궁금했던 부분들은 거의 대다수의 답이 여기 있을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 신들의 비밀 문서라는 이 위에는 보면은 한의 지도자 육성백서라고 썼잖아요. 우리가 한결의 아니에요. 우리 한결의 지도자들은 이런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한마디로 주장하기 위해서 이 한의 지도자 육성백서라고 쓴 거예요. 자, 창창조건이라고 했는데 평등을 기치로 결의 혼을 되살리고라고 했는데 저 창자가 혹시 이게 무슨 창자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높을 창자입니다. 높일 창자 또는 높을 창자. 근데 이걸 뭘 높인다는 이야기인가 하면은 파자를 해보면은 여기 오일의 상자잖아요. 이건 아시죠? 오일의 상자. 뭘 오일의 상이라고 하냐면은 요 글자는요. 이 글자는 뭔 글자인지 아십니까? 아니 근데 진짜 이게 그래서 교육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오일의 상자는 안다고 다 안다고 초등학생도 아는 글자 이거는. 근데 이걸 떼내고 이것만 물으면 몰라요. 이게 뭔 일입니까 도대체? 글자가 하나씩 조합되어 나가면서 더 많은 걸 알리고 있는 건데 획수가 적은 글자를 오히려 몰라. 우리가 말하는 1800글자라는 그 중고등학교 교육용 한자라는 게 그게 교육용 한자라고 아니고 원래부터 그게 딱 정해져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게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1800글자가. 그래서 이 글자는 뭔 글자인가 하면은 덜경자예요. 덜경자인데 덜이란 게 뭘 뜻하는 건가 하면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곳 돼 있어요. 그 자의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받든다는 거예요. 그 소시민들을. 그 소시민들을 오히려 위로받든다는 이야기예요. 그거에 관한 학문이란 뜻이에요. 이거 등 걸을 문자. 등 알죠? 등. 오등 자해할 때 등. 등 걸으라고 같다는 말이에요. 이 글자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 글자는. 그래서 이 높일 창자는 한마디로 천부의 통치 이론을 이념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 사람들은 서울에 사는 그 부유층들을 받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 사람들을 더 섬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높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랬더니 국혼이 크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쓴 겁니다. 이거는 뭐 창성할 창자는 뭐 잘 아실 테고. 그래서 저게 결국은 천부의 통치 이론을 따라서 우리가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평등하게 대했을 때 결국은 우리 국혼이 다시 되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긴 하지만은 그냥 지어낸 게 아니고 어떤 영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태양의 힘으로서 대안을 밝힌다 하는 부분, 헌헌 대안은요. 혹시 저 헌자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헌자는 태양의 힘 헌자입니다. 저게. 엄청 그런 글자인지 몰랐죠. 이 글자가 태양의 힘 헌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뻗칠 긍자잖아요. 뻗칠 긍자가 천재 삼극사상을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삼극사상이라고 하면은
천지인을 동일시하는 그런 사상을 말하는데 그건 한 예시고 나라를 말했을 때는 동반, 서반, 무반, 그래 삼극. 그 다음에 식물을 말했을 때는 줄, 잎, 줄기, 뿌리. 이런 걸 삼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극 사상이 태양의 힘에 비유됐다는 거예요. 또는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천재를 갖다 해일로 표현을 했잖아요. 세상을 밝힌 해와 같은 분이었다 했잖아요. 이분의 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힘이 태양의 힘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창 헌헌 대안은 천재께서 이 땅을 우리를 위해서 그 남겨놓으신 저 삼극 사상 그 통치 이론을 가지고 한마디로 대안을 밝힌다는 말이에요. 우리 대안 결의를 밝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하던 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창창 조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창창 조건. 창창 조건. 헌헌 대안. 헌헌 대안. 이번에는 내가 창창 조건 하면은 여러분들은 헌헌 대안으로 화답해 주시면 돼요. 창창 조건. 헌헌 대안. 창창 조건. 헌헌 대안.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하나 하면은 공동상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공동상념이 뭐냐 하면은 주파수가 같은 것끼리 딱 마주치면 이제 그 공명이 일어나죠.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한 가지 생각을 갖고 같은 소리를 내게 되면은 그거는 에너지화 되는 거예요. 이거 정확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도 63빌딩 넘어뜨릴 수가 있다니까요. 물리적 힘으로 발현된다니까. 이게 우리 생각 자체가 물리적 힘으로 발현되는 그 소위는 바로 공동상념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우리 책 앞에 제일 앞에 쓴 이유가 한마디로 이걸 이제 나중에 그 뭐 회식 자리나 가서 그 술 드실 때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건배사로 쓰시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공동상념이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거예요. 태양의 힘을 등에 얻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예시로 우리가 그 2002 월드컵 할 때 2002년 그 월드컵 할 때 4강 신화를 이뤄냈잖아요. 근데 혹시 붉은 악마들 생각나십니까? 그 붉은 옷 입고 거리마다 뛰쳐나가서 대한민국 외쳤었죠. 그런 경우를 이제 공동상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공동상념인데 그 공동상념이 만들어낸 결과는 우리가 4강까지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히딩크가 우승이 목표였다고 하더구만요. 그런데 그 안에 팀 4분이 일어났대요. 팀 4분이 예의 없이 우리가 늘 염려해왔던 이제 중공 축구를 보고 우리는 저들은 천년가도 맨날 저짝일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 축구가 왜 저 지경인가 하면은 그 안에는 계파 분열이 엄청 심해요. 중국 축구는. 그러니까 저놈들은 다 나라끼리 나라를 다스리는 놈들이 그 힘이 엄청 세잖아요. 걔네들은 공산당이. 근데 어떤 놈은 얘가 데려놓고 어떤 놈 시진핑이 데려놓고 다 이 지경인 거야. 그러니까 감독이 돼갖고 선수를 마음대로 컨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해도 지들끼리 야새끼 패스 안 해 그러면 그놈한테만 패스를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중공 축구가 백날 가도 천날이 가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최근에 또 있었고 손흥민이하고 이강인이하고 어떤 그런 있었듯이 그런 일이 우리도 있었는데 그때는 분란을 계파 조장을 한 게 결국은 홍명보였더구만 보니까 나중에 밝혀진 걸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파 분열이 결국은 그 중도 하차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공동상념이란 거는 그런 대한민국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우린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외쳐야 되는데 그건 싱겁고 하니까 이걸로 창창조건 헌헌 대안으로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공동상념이 일어나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거 아시죠? 아멘 아멘 하고 나무아비타불하고 하잖아요. 그런 게 공동상념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천부학은 창창조건 헌헌 대안을 공동상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 1로 했습니다.